안녕 친구들, 제 소개를 하지요. 저는 행성, 날씨, 공룡, 곤충, 에너지 등 이 모든 과학을 살아가는 엉뚱 박사예요. 그만 좀 예? 엉덩이가 뚱뚱해서 엉뚱이냐고요? 아니거든요. 왜 엉뚱인지 설명할게요. 현재의 눈부신 과학 발전은 모두 위대한 과학자들 덕분입니다. 이 과학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 많고 아주 엉뚱했어요. 남들은 뭐 아무렇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사과 뚝 떨어지네? 그런데 왜 큰 달은 떨어지지 않지? 이상하다 이렇게 의심을 갖고 그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옮겼죠. 예를 들어 위대한 과학자 에디슨은 다섯 살 때 불은 어떻게 해서 생길까 궁금하네. 그러면 불을 지르면 되겠지? 그래서 불을 싹 질렀어요. 근데 호로록 다 탔어. 어머나 우리 집 헛간이네. 그래서 아빠한테 엄청 혼났고, 그리고 또 병아리를 부화시켜 보겠다고 닭장에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쭈그려 앉아서 닭알을 품고 어서 나와라 이렇게 엉뚱한 행동을 했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친구 여러분들은 타고난 과학자입니다. 왜냐고요? 에디슨 못지않게 엉뚱한 과학적 상상력으로 차고 넘쳐 흐르잖아요. 이 엉뚱 박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학에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엉뚱한 과학적 상상력이 조금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행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때요 친구들? 끝내주죠 이거? 이걸 뭐라고 하죠? 맞았어요. 태양계. 지금부터 이 엉뚱 박사와 함께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아름다운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낱낱이 즐겁고 신나게 알아봅시다. 렛츠고! 영실이 일어나. 이래야지. 자, 우주.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일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엉뚱 박사님. 아이고, 몸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생물체가 살고 있는 유일한 행성은 어딜까요? 네, 맞아요. 바로 지구입니다. 나중에 소개해줄게. 좀만 기다려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에는 좋아, 소개해주지. 이 여자 목소리의 주인공은 말 중간에 끼어들기를 좋아하는 영실이라는 제 인공지능 비서입니다. 안녕 친구들. 앞으로 잘. 영실 태양계. 네, 엉뚱 박사님. 고마워. 어때요? CG 이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겁니다. 진짜 돈 많이 들어갔어요. 500원이나. 아이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는 모두 8개의 행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9개였는데 그만 좀 끼어들래. 엉뚱 박사님의 혈압 수치가 150까지 올랐습니다. 혈압약 드릴까요? 너만 조용히 하면 내가 정상으로 내려갈게. 알았지?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 계속할게요. 그리고 명왕성이 퇴출된 이유는 제가 나중에 잘 설명하겠습니다. 태양계에 속하는 8개 행성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북극 상공의 수직으로 내려다 보면은 시계가 도는 방향과 반대로 보는 것이 보일 겁니다. 보통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죠.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시계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고 있지만 태양계 행성들은 반대로 도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 행성들은 모두 태양계에 속하죠. 그리고 지금부터 태양계 행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수성.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수성이 있죠. 이 수성은 밀도가 아주 높은 물질로 연료된 아주 작은 행성으로서 태양빛이 닿는 여기서는 뜨거워. 진짜 뜨거워요. 근데 반대 반영 이렇게 얼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 엉뚱 박사님. 그만 좀 끼어들어라 진짜. 좀 더 수성에 대해서 설명을. 좋아, 그럼 네가 한번 설명 한번 해봐. 감사합니다. 수성은 태양계가 형성된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수성의 표면을 연구하여 태양계의 신비를 풀 수 있죠. 수성의 표면은 마치 달과 같고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지요. 제법인데. 좋아. 그럼 앞으로 영신이 네가 적절한 사이에 들어와서 설명을 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구와 쌍둥이 행성인 금성. 엄청 뜨거운 온실 같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로 채워진 대기층이
두꺼워 잔혹하게도 온도가 섭씨 48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행성들 중에 가장 뜨거워요. 위성은 없지만 유독성의 노란 구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사는 행성 파란 지구. 위성은 달 하나이며 지구를 보호해주는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물도 있답니다. 너무 잘하니까 다음으로 화성. 온통 산화철로 가득 덮여 있기 때문에 젓갈색으로 보여요. 두 개의 위성이 있고 온통 산화철로 가득 덮여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지구보다는 약간 시원해요. 그리고 더 가보면 목성. 가장 큰 행성이며 62개 위성과 커다랗고 붉은 점이 있습니다. 태양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형형색색의 구름무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 가면 거대한 가스덩어리 토성이 보여요. 주위에 수족의 얼음 조각으로 이루어진 커다랗고 납작한 띠를 두르고 있죠. 위성의 수는 최소 18개예요. 천왕성이라. 청록색 안개에 쌓인 거대한 공과 같은 천왕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주위에는 13개의 가느다란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아마도 27개의 작은 위성들과 충돌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공전 궤도면 측면을 도는 행성으로 거대한 관역처럼 생겼습니다. 천왕성이 길어진 이유는 주변의 행성인 토성, 해양성과 목성의 중력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엄청 멀리 가면 해양성이 나와요. 해왕성, 푸른색의 해왕성. 지구만한 크기의 대흑점이 있지만 간혹 사라지기도 합니다. 위성은 13개고 무지무지 추워요. 위성 트리톤은 간헐천을 분출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가장 작은 명왕성. 작고 매우 춥고 얼음과 흙으로 이루어졌어요. 위성으로는 카론이 있어요. 하지만 명왕성은 발견된 지 76년 만에 태양계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여기서 why 명왕성이 행성에서 제외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명왕성보다 더 크고 더 먼 곳에서 태양을 공전한 에리스를 발견함으로써 행성의 정에 대한 논란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발견은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법. 그래서 2006년 국제천문연맹에서는 태양계 행성에 대한 공부법을 새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1번 태양을 공전해야 될 것, 2번 충분히 크고 부형을 유지할 것, 3번 충분한 질량과 중력으로 주변 천체들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할 것, 즉 공전 구역 내에서 지배적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궤도가 겹치는 천체는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흡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명왕성은 행성이라 하기에는 너무 작고 또 위성인 카론을 지배하지 못하고 서로 사이에는 균형점을 중심으로 돌아요. 카론은 명왕성을 공전하고 명왕성은 카론을 공전하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에서 외행성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124, 125. 아휴 참. 126. 엉뚱 박사님 이봐요. 왜? 박사님 아니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숫자는 왜 세세요? 아니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하세요? 친구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지. 난 그냥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걸 잘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하는. 됐다. 친구들 방금 이렇게 도는 거 봤죠? 에?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같은 방향으로 도는 건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 분자들 사이에 있는 인력 때문입니다.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자, 이 두 개의 돌멩이를 미세먼지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돌멩이들이 우주를 이렇게 막 떠다니다가 가까워진다고 해봐요. 자,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각이 잘 맞아서 맞물려서 빙빙 돌기도 합니다. 봤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거. 참. 이 돌멩이가 갑자기 잘 되잖아. 이게 잘 되네. 그러네. 궤도요. 뭐라고? 지구의 궤도요.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지구의 궤도요. 궤도. 그렇지. 궤도는 중력과 같은 구심력에 의해서 타원 운동을 하는 물체의 운동 경로를 말합니다. 태양계나 지구와 같은 행성들의 운동 경로, 지구 주위의 인공위성의 운동 경로 등이 아주 좋은 예이지요. 다음 예고편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 시간이에요. 엉뚱 박사와 함께 과학자는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나고 즐겁게 알아봅시다. 렛츠고! 야, 먹고 싶다. 짠! 이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콩입니다. 손으로 땅콩 껍질을 만져보니 표면이 까끌까끌하네요.